저희는 이제 매일 보다 보니 너무 이제 익숙한 건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입안에 갑자기 뭐 울퉁불퉁한 거라든지 뭐가 나면 진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꽤 많거든요. 오늘은 평소에 사진과 함께 그냥 둬도 되는 거, 빨리 당장 가야 되는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입안에 뭐가 좀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치과에서 봐주시나요? 솔직히 의과 쪽에서는 이제 구강을 많이 안 보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냐 아니면 치과를 가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구강에 뭐가 생기면 뭐 암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도 치과 쪽에서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나 이런 안쪽에서 뭐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입 안에서 뭐가 난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안에서 뭔가가 났다고 했을 때 안전한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거, 진짜 위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호등으로 나누잖아요. 일단은 초록불, 뭐가 나도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에 무늬 같은 게 생기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걱정돼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혀에 이제 마치 지도처럼 이게 빨간 반점이 생기고 흰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암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지도설인지 아니면 뭔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지도설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계속 바뀌면 아, 이거 지도설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입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입술이나 볼 안쪽에 좁쌀 같은 하얀 알갱이가 오돌도돌 나 있는 경우입니다. 암인지 아니면 뭐 성병인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포다이스라고 우리 구강 내에 있는 이제 기름샘이 비쳐 보이는 겁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굳이 짜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입천장 한 가운데라든지 혀 앞에 아래치아 안쪽으로 이렇게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볼윤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거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마다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틀니를 하실 때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는 입천장을 덮어야 되고 또 아래쪽도 이렇게 혀를 감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뼈가 눌리고 해서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틀니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뼈가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뼈를 띄어다가 자가고를 이용을 해서 이제 뼈 이식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고 암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아가 나 있는 이제 주변으로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잇몸뼈 돌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불편하지 않고 너무 날카롭지 않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여쭤보시는 건데, 볼 안쪽을 혀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띠 같은 게 있는 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만져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얀색 선으로 일자로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백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운동 많이 하고 하면 손바닥에 이제 굳은 살 박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아래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일단 굳은 살이 좀 박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진해지고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아, 이분이 조금 씹는 힘이 세시겠다, 이를 꽉 무시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혀에 톱니 모양으로 자국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를 꽉 무시거나 하게 되면 혀에 힘을 꽉 주기 때문에 치아에 혀가 눌려가지고 저렇게 톱니처럼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엔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문다거나 이갈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증상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내염이 많이 생겨서 오시는데요. 볼 안쪽이라든지 입술 안쪽에 이렇게 하얀 바닥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궤양이 생기거든요. 이제 엄청 아프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한 1, 2주면 낫기는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고, 비타민 B12라든지 엽산이라든지 철분, 아연이 부족할 때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얘가 혹시 뭐 영양이 결핍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구내염이 생기는 것을 훨씬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입술 물집인데요. 이거는 구내염이랑 좀 다릅니다. 입술 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 가장자리에 이제 물집이 잡힌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많이들 겪는데요. 피곤하거나 그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물집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 때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관련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기고 나서 나중에 먹으면 효과가 없고요. 뭔가 근질근질하고 아, 뭐가 생길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엄마나 아빠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아이들이랑 막 수건을 같이 쓰고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집이 있을 때는 항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수건을 같이 쓴다거나 뭐 숟가락을 같이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얀색 막이 끼는 경우입니다. 이제 혀라든지 입천장에 막 우유 찌꺼기 같은 뭐 하얀 게 막 꼈는데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암인가 많이들 물어보러 오십니다. 요걸 이제 구강 캔디다증, 아구창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요.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입안에 이제 곰팡이가 폈다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혀를 이렇게 벗겨보면 이 우유 같은 게 잘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곰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항생제를 오래 드셨거나 뭐 천식 흡입기를 쓰셨거나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이런 경우에 곰팡이를 죽이는 항진균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금방 빨리 좋아지거든요.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또 틀니가 닿는 입천장이 빨갛게 되는 건데요. 이거 틀니를 잘 관리를 안 하고 오래 끼게 되면 이제 곰팡이가 잘 생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니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곰팡이균 때문에 입천장이 이렇게 빨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밤에 꼭 빼고 주무시고 깨끗하게 닦으시고 필요하면 뭐 거기에 항진균 연고라든지 그런 걸 바르시면 생각보다 빨리 아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틀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혀에 뭔가 혹처럼 이렇게 뭐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자극을 계속 받거나 그러면 이런 섬유종 같은 게 조금 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암이라든지 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으시고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자꾸 자극이 가고 하면 그 부분이 계속 부어 있고 식사하시거나 그럴 때 불편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이게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기 이제 보철물이 거칠다거나 치아가 뾰족하다거나 틀니가 잘 안 맞는다고 하면 그게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도 한번 꼭 체크를 하고 그거까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빨리 치료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곰팡이는 이렇게 닦으면 다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지워지지 않는 뭔가 하얀 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2, 3주 안에 안 없어지거나 남아있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뺨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안 닦이는 하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백반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부가 이제 암으로 바뀌거든요. 꼭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안 아프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혀 옆면이라든지 입 바닥에 생긴 거라든지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백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안 좋은 거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백선이거든요. 그래서 백선을 가지고 혹시나 놀라실까봐 이렇게 구분하는 사진도 조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 닦이는 빨간 판. 빨간 게 여러 개고 아프면 대개는 이제 보통 괜찮은 거예요. 뭐 혓바늘이라든지 이런 게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한두 개가 벨벳처럼 약간 도톰하고 색이 짙고 이게 안 없어진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걸 이제 홍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하얀 백반증보다 더 위험한 놈입니다. 암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보이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2, 3주가 지나도 안 났는데 그냥 입안이 헌 줄 알고 피부과에 가서 뭐 레이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구강암이 되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가장자리가 뭔가 불명확하고 우글우글하고 지저분하고 2, 3주간 이상 잘 안 났고 만지면 뭔가 이제 딱 고정된 것처럼 바닥에 단단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면 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 아프고 뭔가가 있다. 그럼 오히려 안심하지 마시고 치과에서 가보고 치과에서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저희가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야 됩니다. 혹시나 또 입안에 뭔가 났는데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